지난 내란 극복 과정에서요. 그 지금 이동영 작가가 싸우고 있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이 큰 어떤 지대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 그럼요. 예. 그리고 이동영 작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진영 내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처음에 누가 걸었지 한번 생각해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한 예. 정부안을 갖고 왔는데 대통령이 토론하고 수기하러 갔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 여론은 99%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저하고 몇몇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예. 토론과 논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예. 해서 약간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당정청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열고 이랬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하고 당하고 협상을 갖고 왔습니다. 예. 또 안 된다고 난리친 겁니다. 예. 그다음에 뭐 김어준 씨가 몇 번 이야기했던 국무총리하고의 디스전이라든가 예. 뭐 그다음에 KTV 문제라든가 예. 계속해서 시비를 그쪽에서 걸었어요. 예. 그 싸움을 누가 그런지 생각해 보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마치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내란 극복 과정이나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해왔던 분들이 지금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신문의 부활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걸 계속 음모론이라고 네. 그렇진 않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 어제 그 인터뷰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네. 아, 친문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네. 이재명 대통령을 고립시키고 네. 꺼져가는 친문의 세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김어준 또 조국 유시민이 손을 잡았다. 네. 그러니까 어제 유시민 씨의 그 ABC 이론 조국 대표가 바로 SNS 받아가지고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분들이 특히 유시민 작가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한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친문의 부활에서 뭘 얻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을 상처를 주면서 친문의 부활을 끌어내서 뭘 얻겠다고 그걸 한다고 정치 약간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아니 싶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아까도 왜 예. 어제 등장해서 그 말인지 예.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분석해도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말고 해석이 안 된다. 뭐 물론 오늘 세 번째 이유는 있었습니다. 예. 뭐. 오늘 출판사하고 여러 군데에서 예. 유시민 작가 신간 나왔다고 사라고 홍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왔나?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그럼 그건 가치가 아니죠. 사익이죠. ABC 중에. 바로 이 지점이다. 이동형류의 인간들이 가진 사고의 한계, 다른 의견을 내면 그것을 곧바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법무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면 그것을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단정하고 김어준과 조국 유시민을 한패로 엮어버리고 급기야 그 목적이 문재인 세력의 부활을 꿈꾸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망상에 확신을 더해 더 깊은 망상 속으로 숨어들어가야 비로소 안정을 취하고 자기만족을 얻는 일종의 정신병이다. 과거에 진중권이 조국 가족을 공격할 때도 비슷했다. 검찰이 조국과 그 일가족을 사냥했을 때 조국과 일가족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됐다고 단정했다. 즉 대한민국 검찰은 아무 이유 없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조작 그리고 기소 과정이 마치 인간 사냥하는 것 같은 잔인함의 과정이었는데 우리나라 검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무한 신뢰의 전제하에 논리를 펼쳐갔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무논리였다. 이동형류의 인간들도 같은 뇌구조를 가졌다. 보안 수사권 유지는 이재명 정부 법무부의 방침이므로 무조건 찬성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내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런 자들은 꼭 이런 말을 보탠다. 비겁하게 대통령 참모를 공격하지 말고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라고 큰소리친다. 다른 의견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는 단순한 논리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다. 자신들만이 이재명의 의중을 제대로 알고 있고 자신들만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재명을 지켜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보안 수사권 폐지다. 검찰주의자들의 논리는 이러하다. 검사의 보안 수사권은 시민 인권 보호의 마지막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일부 정치검사들의 수사권 남용의 폐해에 막자고 대부분의 시민들을 억울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틀렸다. 늘 많이 얘기되지만 기소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맞습니다. 어저께 JTBC 단독 보도를 보니까 뭐 김건희 씨를 무혐의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다 만들어 짜여놓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게 이제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그건 저는 100%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항상 검찰이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면 뭘 했냐면 경찰의 비리를 경찰은 숫자가 많으니까 뒤지다 보면 뭐가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경찰은 안 된다. 시기상조론 이러면서 검찰 특수부가 온전했는데 예. 그렇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나누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김건희 수사를 잘못했다 해서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오판한다 그래가지고 법원을 없애고 대통령이 재판한다거나 국회가 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우선 검찰이 경찰보다 수사를 더 잘한다는 거를 믿을 근거는 없다고 봐요. 되게 저는 더 검사들은 잘한다고 눈 말씀드린 적이 나빠가지고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영상 봐도 우리가 보면 딱 법무부 차관인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런 것도 많고요. 때로는 귀도 어두워요. 그래갖고 우리가 들으면 분명히 이거는 바이든인데
그거를 날리면인지 바이든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요. 그리고 이번 지금 말씀하신 앵커가 말씀하신 이 사건 보면 마음씨도 나빠요. 심보도. 물론 모든 검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현재의 시스템이 이런 검사들로 하여금 출세하게 만드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생각해요.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져서 특별히 부작용이 난다 이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하건 경찰이 수사를 하건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체제를 그냥 가져가더라도 이 수사권 남용이나 또는 암장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더 해야 되는데 예. 분리된 조건에서도 수사 기소가 분리된 조건에서도 수사 쪽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또 막아야 돼요. 그거 장치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그 우려가 있으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좀 남기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라고 했지만 그 일부 검사들이 검찰 수사권을 통해 법과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악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법무부 장관 조국을 표적 삼아 가족 사냥을 했다. 조국 본인은 물론 그 부모, 동생, 부인 자식들을 탈탈 털어 보수언론에 던져줬다. 그 결과 일반 시민들은 조국 가족에 대한 사냥 과정을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법무부 장관마저 갈기갈기 찢어발기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과정은 공정을 담보할 수 있을까? 저런 본보기식 사냥 과정 자체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협박이고 선거 개입이다. 증거를 조작해서 여론을 형성한 결과는 검찰총장 출신 내란 수교의 탄생이었다. 북한에 드론을 보내 한국에 전쟁이 날 뻔했고 일반 시민 수천 명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아찔한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게 과연 일부 검사들의 잘못일 뿐인가? 그 말은 우리나라는 언제든 일부 검사들의 일탈만으로도 얼마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고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과연 정상인가? 그런데도 검사들과 검찰 출신 정치인들 그리고 이동형류의 인간들은 보안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권 남용도 견제 장치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확실한 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어준 과 유시민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회 검찰개혁안 과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제발 의견과 충정을 곧바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결론 내리는 단순한 사고부터 벗어나자.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보안 수사권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었고 어느 정도 개혁안도 통과했지만 여전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고 그 결과는 검사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에 의한 내란 수교의 탄생이었다. 검찰개혁의 처참한 실패였다. 김어준, 유시민이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안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실패의 반복을 막자는 충정이라고 나는 해석한다.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검찰에 주자는 주장에는 명확한 사실이 담겨 있다. 검찰이 문제가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믿고 가자.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도 어쩔 수 없다. 검사들이 설마 또 그러겠어?